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 중에 있고 남편과 함께 카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업무차 외출하는 것 말고는 공식적인 외출은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집순이에요. 버려놓은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 문득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성격하는 제가 아주 속 시원히 들이받아 버린 덕분에 지금까지 편안히 잘만 살아오고 있네요. 그 사건의 중심에 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이쯤 되면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지 씨, 오늘도 카페라떼시죠? 헤이즐넛 시럽 하나 추가해서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요. 1년 넘게 늘 그것만 드셨잖아요. 가끔 날 더울 때 아이스 카모마일 드시고. 사장님이 센스 있으시네요. 그나저나 민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나이도 젊어 보이고 혹시 대학생이에요? 저 학교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어요.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미안해요. 부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로 오니까요. 저 백수 아니에요. 사실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 차린 지 1년 정도고 직원은 저까지 2명이네요. 스타트업 그런 건가 보네요. 그래도 하시는 일 잘 될 거예요. 오늘은 기분 좋으시라고 시럽은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밖에 비도 오고 조금 더 따뜻하게 했고요. 진짜 사장님 센스 있으시네요. 그럼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2잔 더 주실래요? 가져가서 뒀다가 먹으려고요. 요즘 커피 수혈을 해줘야 해서.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값만 받을게요. 민지 씨에 대한 제 작은 마음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뭐가 남아요? 그러지 말고 돈 받으세요. 정정당당하게 쿠폰 모아서 사 먹을게요. 민지 씨한테는 뭐든 다 퍼주고 싶죠. 회사도 여기 근처죠? 한가하면 문자 주세요. 상황 되면 커피 배달도 해드릴게요. 특별하게 민지 씨만. 사장님, 저 좋아하세요? 아직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지 씨한테 관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 그냥 이대로 서로 가볍게 인사하는 사이로 지내요. 아무튼 오늘은 아메리카노 한 잔값만 받습니다. 다음에 직원분이랑 또 오세요. 내일 출근하면서 들릴게요. 그럼 커피 잘 마실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해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모두 정리를 하고 제법 많은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 졸업을 하면서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했어요. 평소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여러 방면으로 자금 운용을 해왔습니다. 회사 운영이라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늘 커피로 풀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단골이었던 카페 사장이었거든요. 우연히 마신 카페라떼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서로 간단한 안부와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남편의 수줍은 고백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법 굵직한 연애를 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던 상황이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성훈이랑 민지 씨 왔네? 민지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졌네. 아버지, 엄마 민지 씨가 왔어요. 그래, 그래. 어서 와라.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들어와. 날이 많이 차갑네.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가며 몇 번 뵀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성훈 씨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예의 바르고 얼굴도 예쁘네. 성훈이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일단 들어와서 식사부터 해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간단히 차려도 되는데 누가 보면 동네 잔치하는 줄 알겠어. 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니? 결혼 안 한다던 애가 며느리를 데려온다는데 이렇게 거하게 한 상 차려놔야 붙잡기라도 하지. 나는 너 결혼 진짜 안 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성훈 씨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건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 녀석이 웬일인지 자기는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피웠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가씨 얼른 이리 와서 식사부터 해요. 내가 입이 주책이네 주책이야. 자세한 건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부모님은 잘 계시지? 네, 잘 계세요. 근데 그게 말이죠.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래도 조실부모한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럼 직장 다니는 건가? 우리 민지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민지 회사도 떡하니. 회사를 떡? 왜, 무슨 말이야?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네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영 시원찮은가 보네? 그럼 모아둔 돈은 있어?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자금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이래서 양가 집안에 한 명씩은 살아있어야 하는 건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엄마, 그건 엄마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민지 씨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초면인데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실례예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런 것도 못 물어봐서 쓰겠냐. 요즘 젊은 것들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 잘난 아들 녀석 결혼한다는데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하지. 부족함 없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다. 안 그래요, 아가씨?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결혼 못할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쓸 여윳돈은 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안 시키고 싶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며느리감은 아닌 거 알죠? 근데 우리 성훈이가 좋다고 하니까 허락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훈이 내조 잘해주고 자기 역할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엄마라 생각하고 자주 소통하자꾸나. 엄마,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엄마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좋냐? 체면 좀 차려. 마누라 될 사람 옆에서 헤헤거리면 쓰겠어? 시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셨고 시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말수가 적은 편이고 평범한 직장인이라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상태고 남편보다 2살 위였죠.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과 약속한 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아직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라 소개하기가 좀 껄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부모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보였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쭉 훑으시더니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시댁과 왕래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던 시누이가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공유도 해주면서 조금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제 오피스텔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바쁘니? 아니요, 요즘은 좀 한가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아무래도 사돈들이 안 계시니 내가 널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리 예단 목록 좀 가져왔다. 예단 목록이요? 그래, 네가 잘 모를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좀 해보려고. 이제 결혼하면 너희도 한 가정이 생기는 거고 내년 봄에 시아버지 정면으로 퇴임하시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보태거라. 어머니,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요. 입주 도우미 고용하는 거랑 시댁 인테리어 비용은 뭔가요?
뭐긴 말 그대로다. 우리 집 평수가 좀 넓니? 그래서 항상 청소하기가 어려워. 입주 도우미 이모님 고용할 생각인데 너도 알아봐 주렴. 네? 뭐라고요? 뭘 그렇게 놀래니? 요즘 돈보다는 실속 챙기는 게 중요한 거 민지. 너도 알지? 그건 그렇지만요. 왜 예단이 너무 과해? 좀 줄여줄까? 예단 부담스러우면 이야기해. 아니에요. 절대 부담스럽진 않아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 신기해서 그랬어요. 따로 더 원하시는 건 없나요? 원하는 거야 있었지. 나는 너희들 결혼하면 시댁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할 심산이었어. 근데 성훈이가 극구 반대를 하더구나. 반대요? 전 같이 살아도 좋은걸요? 너도 입에 발린 거짓이나 하고 말이야. 아무튼 성훈이 덕에 시집살이는 모면한 줄 알아라. 원래 결혼 초반에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건데 기강이라고 할 게 있나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야말로 걱정되면 연락하거라. 그 예단 다 하려면 전 재산 다 걸어야 하는 거 아니니? 혹여나 부담되면 미리 말해라. 알겠니?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성훈이 가게 우리가 차려준 거야. 노후 자금 털어서 차려준 거니까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매달 생활비 보태거라. 우리가 성훈이 얼마나 금지옥엽 키운 줄 아니? 없는 형편에 유학도 보내고 그 정도면 성공한 거다. 너 완전히 땡 잡았다는 이야기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단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목록을 건네받고 대충 살펴봤는데 누가 봐도 과한 예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제가 못할 수준도 아니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매달 100만 원의 용돈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밉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적당한 선에서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시누이에게 직접 그 이유를 들었지만 당시엔 그냥 집안일이겠거니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결혼 준비는 빨리 끝났고 이듬해 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는 곧바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계약도 만료되었고 제가 신혼집에 입주하면서 당분간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여보, 요즘 카페 매출은 좀 어때?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확실히 코로나 때보다는 활기찬데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 물가도 워낙 오른 데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잘 안 여니까. 이러다가 카페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망하긴 왜 망해? 지금까지 잘만 유지해오고 있는데 메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손보면 될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유학 다녀와서 알잖아. 메뉴 개발이라는 게 복잡해. 정통 커피를 하자니 너무 단순하고 대중적인 커피를 하자니 너무 평범한 것 같고.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쉽게 생각해봐. 지금 있는 메뉴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거든. 디저트만 조금 손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말대로 유학도 다녀왔는데 당신 스펙 정도면 꼭 커피를 파는 거로만 수익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 그렇지? 근데 나한테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가르쳐주될 기회를 열어주는 거지. 가르칠 수 있는 분야도 다르잖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의향도 얼마든지 있고. 그게 정말이야? 사실 가게를 좀 넓혀야 하나 생각 중이었어. 너무 좁기도 하고 요즘엔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홍보도 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바로 옆 상가 계속 공실이던데. 건물주랑 이야기 잘해서 거기까지 매입하고 하나로 트면 안 되려나? 그럼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역시 당신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니까. 내 말 믿고 한번 알아봐. 자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사실 커피 사업해보려고 구상 중이거든. 내가 직접 카페를 차리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카페를 환골탈퇴시키는 건데. 당신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새로 일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럼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올게. 그리고 당신 이참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계정 좀 만들어. 일을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거든. 요즘 워낙 소문들이 빨리 퍼져서 그 두 가지는 필수야.
알겠어. 내가 노력해 볼게. 그나저나 당신이 이렇게 선뜻 도와준다니 정말 너무 고맙네. 내가 꼭 성공해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말이라도 고맙네요. 암튼 당신도 생각해봐. 부동산 다녀와서 회의 한번 하자고. 저는 남편이 카페를 운영하니 자연스레 그 분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다가 카페 관련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경력을 보나 커피 맛으로 보나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유명한 바리스타는 아니어도 가기 힘들다는 이탈리아의 바리스타 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전적이 있거든요. 제가 단골이 될 정도로 커피 맛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새롭게 하고 공실이었던 옆 가게를 인수해 리모델링 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매출도 나날이 갱신해가며 인근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해서는 저에게 시짜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두 번 계속되니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꼴이 이게 뭐냐?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별일이 있어야 오니?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못 와? 그게 아니라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제대로 대접 못 해드릴까 봐서요. 그럴 게 뭐 있냐?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너 이 반찬통 크기에 따라 분류해 놓으라고 했잖아. 저는 쓰기 괜찮던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냐. 괜히 말대꾸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 빨리 아이부터 가져라.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대되는구나.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때 빨리 낳는 게 최고야. 그래야 다 키워넣고 너도 할 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나저나 너 30 넘고부터는 노산인 거 알지?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 서로 편한 거야. 네네. 잘 새겨두겠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조언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잘 새길게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가게 확장도 하고 2호점도 바로 내버리자.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확장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에 갑자기 2호점이라니 무리야. 왜 이왕 힘든 거 한 번에 힘들면 그만이잖아. 엄마가 아예 2호점까지 내라던데. 대출 받아서 차려도 금방 갚겠다면서. 당신, 내가 회사 운영하는 이야기 안 했지? 언급도 하면 안 돼. 알겠어? 당연히 안 했지. 그나저나 2호점은 반대하는 거지? 응. 난 개인적으로 반대야. 당신 뭔가 일을 벌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롭게 재단장한 만큼 정리를 해봐. 조금 더 겪어보고 그때 차려도 늦지 않아. 사업 확장하는 건 좋은 거야. 그만큼 일에 자신감도 생겼다는 증거니까. 알겠어.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그나저나 집에 엄마 왔었어? 어머님 좀 전에 왔다 가셨어. 집안 구석구석 살피고 가시더라. 왜 어떤데 그래? 냉장고도 위아래로 다 열어보시고 청소는 어떻고 분리수거는 어떻고 이럴 땐 뭐가 좋다며 폭풍 잔소리만 1시간이 넘게 하시더라. 우리 엄마 예전 버릇 나오네. 누나한테도 그랬다가 사이 멀어진 거면서. 당신도 내 성격 알지? 적당히 듣고 있다가 이상하면 바로 쳐내는 거. 어머님이 쓸데없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참는 거야. 그리고 카페는 2호점 낼 때 내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확장하고 나서 적응도 해보고 메뉴 개발도 해야 하잖아. 알겠어. 이번에도 당신 말대로 해볼게. 남편은 카페를 계속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변에서 입김을 넣으시긴 했지만 남편도 내심 손맛을 보니 더 성공하고 싶었나 봐요. 사업을 벌일 시기가 아니어서 꾹 참았고 반년 정도가 흐른 뒤 시장 조사도 다 끝내고 결국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2호점까지 냈고 남편도 열과 성을 다하길래 이참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자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리매김을 해나갔고 가맹점 업체 못지않을 정도로 매출도 상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카페가 안정되고 저희 부부는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각자 할 일 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 했으니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만 보면 아이부터 가지라며 성화를 부리곤 하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걸 알았기에 임신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해다 주셨는데 그저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준 음식을 먹고 제가 급체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 뜸해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닥달하셨죠. 형님, 진짜 웃기죠? 어? 어머님, 어머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유진이 너는 여기 어쩐 일이냐? 저 형님이랑 종종 이렇게 커피 같이 마셔요. 집도 근처이고 하니까 자주 만나고요. 근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그나저나 너 몸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그럼요. 계속하고 있죠. 어머님이 보내주신 약도 먹고 있고요. 그러면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거니? 너 결혼하고 집에서 이래저래 놀기만 하고 울 아들이 버는 돈만 축내고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이래요. 재택근무라서 어머님이 저 노는 것처럼 보이시나 보다. 엄마, 옳게 괴롭히지 마. 상훈이 내조도 잘하고 카페 사업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고생하는 게 많던데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 그리고 아이가 생길 거야 하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아직 신혼 더 즐겨도 되니까 천천히 가지라고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넌 그래서 애 낳았어? 이 엄마한테 실망이나 잔뜩 안겨주고. 내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강요 같은 거 안 하셔. 엄마처럼은 절대 안 하신다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누가 보면 내가 상훈이 색시 잡아먹는 줄 알겠다? 나 그렇게 악덕 시어머니 아니거든? 그리고 너는 출가회인인데 집안일에 신경 좀 꺼라. 빨리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뭐가 지나치다는 거야. 쟤는 당해도 싸다. 그리고 세아가 너 말이야. 너 재택근무 한다더니 이게 일하는 거냐? 지금도 봐라.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도록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재택근무랍시고 탱자탱자 놀면서 시누이랑 커피나 먹고 있고 말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임신을 하든 돈을 벌든 이혼을 하든 선택하거라.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마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나까지 모자라서 올케한테 그래? 성훈이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까 두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엄마가 그렇게 나댈수록 사람들 마음만 더 불안해져. 그러니 엄마야말로 제발 그만 좀 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말라고.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삐딱하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 문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실진 몰라도 저 그 사람보다 더 잘 벌어요. 닥쳐. 어디서 우리 아들이랑 비교질이야? 너 괜히 자격지심에 거짓말하는가 본데 우리 아들 극진히 대접해라 알겠니? 집에서 놀고 먹는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헌신적인 애가 어디 있니?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 어머니가 아주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래저래 말씀만 드렸는데 성훈 씨가 카페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던 게 다 제 덕이에요. 대출 한 푼 없이 가게 늘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저 성훈 씨 하나만 보고 시집 왔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쥐뿔도 없지만 저 멀쩡한 회사 운영하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까지 모아두신 노후 자금 그걸 매달 벌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해봐라. 말 그대로예요.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 중이에요. 그이한테 투자한 건 대출 없이 100% 제 돈이고요. 남편이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앞으로 우리 부부 일에 더 이상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임신해라. 일 다녀라. 내조해라. 한마디라도 하시면 매달 드리던 용돈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거 다 제가 드리고 있던 거거든요. 얘 세아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주련. 세아가,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투자회사의 대표인 것과 재택근무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했죠.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아시고는 금방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깨갱하시는 거 있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소를 해주신다거나 온갖 밑반찬도 해다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변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뱃속에 4개월 된 아기가 있네요.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카페 사업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다음 달에는 시부모님 2분 일본으로 온천 여행도 보내드릴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름 화해도 했고 앞으로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가 쏘는 거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한순간에 시어머니 기선제압해버린 저 멋진가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욱하는 성격 못 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낼 일만 남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